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3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네, 오늘도 뭐 이렇게 증시 보니까 사실 오늘 좀 저도 많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너무 세네요. 진짜 시장이 정말 이게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시장. 우리 한국 하면 그냥 항상 허약하고 미국 빠지면 더 빠지고 이런 장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뭐 전쟁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너무 강해서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언젠간 조정받긴 하거든요. 근데 참 용납을 안 합니다. 지금 너무 센 장은 맞아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 초강세장이 지금은 좀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좀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아무튼 그래도 좀 인사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진짜 원래 한 13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그걸 또 이렇게 넘겨서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방송 이제 방송을 하루에 3번, 4번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뭐 정말 다양하신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아직 뭐 2차 전지나 이렇게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물론 이제 지수가 3천 넘었지만, 뭐 아직 계좌가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운들 내시고, 그리고 확실히 3천 넘어서 그런지 다들 좀 이렇게 얼굴은 좀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좀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운을 저도 받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좀 예고를 해드리면 이제 다음 달에는 또 선진장님이 나오십니다. 오십니다. 그 강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까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은 선진장님하고도 그 같이 강연을 저랑 같이 할 거예요. 하니까 뭐 더 많이 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강연회 통해서 뭐 강연회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연회는 이제 제가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평소에 알려드린 거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좀 더 이제 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강연회 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또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참 이게 주식시장이 하도 뜨거우니까요. 시장도 좋고 뭐 기업들 뭐 주가도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이게 끝이 아니고 좀 계속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또 월요일은 항상 바빠가지고 이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황하고 저희 그 속보 하나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약물, 소프트뱅크가 애리조나에 1조 달러 투자하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좀 대외 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 유텔셋 그 원앱이라고 그러죠. 저궤도 위성 한우 회사인데 여기가 13.5억 정도 증자를 한대요. 증자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확정 기로의 미국 이란 유가 영향, 가시화되는 전쟁 영향, 이거 이제 에너지 얘기고요. 파국으로 치닫는 이란 사태, 이것도 역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내용도 이 화학 에너지 쪽이고, 그 다음에 조선업 최장기간 6.18 소비재 화장품 얘기고, 여기도 화장품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 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이 반입하는 거 제한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요거랑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양강 고도가 강화될 것 같다. 이제 비만 치료제 이것도 얘기고요. COE 디스플레이 쪽이죠. 그 기술. 지난주에도 한번 한 보고서 보여드렸죠. 정원성 연구원님이 써주셨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 삼성 E&A가 좀 포럼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업 분석 코스메카 코리아, SOS랩, 전자공신의 LS 마린 솔루션, 한미반도체, 오리온, T3, 삼성 E&A까지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란이 핵시설 공습을 했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2주란 시간을 줬는데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언급이 돼요.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이란 입장에서. 이란이 그냥 반발할 것 같은데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지금 글로벌 이 금융시장 유가라든가 나스닥 선물 환율 보면 뭐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뭐 여기서 이란이 막 또 미국과 전면전하고 이럴 거라고 보진 않고, 호르무즈 해협도 아마 여기가 이제 중요한 통로 맞는데 설마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맞겠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란 경제도 망가져 버리거든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그 원유의 33%가 중국으로 가고요. 한국이 10%, 우리도 타격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봉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뜨겁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결코. 당연히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 오르잖아요.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돈을 풀 수가 없어요. 물가 때문에.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돈값이 떨어지죠. 그거는 주식, 부동산 다 오르거든요. 근데 물가도 올라요. 근데 여기 유가까지 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15만 원 받을 거잖아요. 뭐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최소 15에서 50까지거든요. 받아요. 근데 기껏 물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어디로 갑자기. 예, 아무튼 이제 지금 국내 증시 뭐 요즘에 뭐 어쨌든 강하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오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지금 되게 세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 유가까지 튀면 이제 제약이 가해지니까 그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한데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강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미국은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빠졌고요. 예, 빠졌고 나스닥 빠졌고 그 다음에 야간 선물도 좀 빠졌고 환율은 조금 안정됐고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때려버렸으니까 이건 조금 이제 부담이 됐고, 윌러 연준 의사는 금리 인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좀 악재예요.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적 면제 조치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수입할 때 그거에 관련해서 크게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뭐 허가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공장에선 반도체 미국산 장비 쓰기 되게 어려워지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좋은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좀 삼성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그렇게 큰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 삼성한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좀 죄송한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예, 뭐 미국 시장 중요한 것들만 뭐 사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원투게더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좀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이란의 핵시설 타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여기죠. 여기에 20% 원유 공급이 되니까, 운송하니까 이거를 이란 의회에서 그 의결을 했어요. 이거 봉쇄하자고. 근데 이란 정부가 아직 결정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저게 되면 악재는 맞습니다. 그럼 증시가 또 흔들리겠죠. 근데 그때 또 기회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란이 지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도 어쨌든 때렸고, 그러니까 뭔가 결론은 날 텐데 지금 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 이틀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 아니면 그냥 협상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 윌러 이사는 계속 원래 비둘기 파기도 하고, 예, 계속 예전부터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언급하신 분이에요. 근데 7월에 하자는 거예요. 물가 안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원래 이 윌러 연준 의장은 지금 파월 의장 다음 차기를 본인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금리 인하 찬성한다. 나 뽑아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 큰 영향 안 줬고, 중국 반도체 제조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을 겨냥한 거죠. 야, 너네 히토류 규제했지? 우린 반도체 장비 규제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를 때리냐 이거죠. 일일이 승인받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저거 한번 승인받으면. 그래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계속 여기에 첨단 시설보다는 이제 레거시라 그러죠. 예전 공정 위주로만 하고 있고, 첨단 부분은 우리 한국의 공장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힘을 더 뺄 것 같아요. 중국 공장의 힘은 계속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규제를 하는 거는 일단 악재는 맞는데 정해지진 않았대요. 미중 간 관세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조치지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0.03% 뭐 로보택시 이제 출시됐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대중들한테 오픈된 건 아니고 미리 체험 신청자한테 했는데 이걸로 수익화하는 건 지금 시간 걸려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요 기대감은 있다. 주가 견조했고, 엔비디아는 좀
그 하락을 했고요. 이제 퍼센테이지를 안 썼네요. 좀 조금 빠졌습니다. 아까 반도체 규제. 알파벳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질 것 같아서 빠졌고, 애플은 그 AI 퍼플렉시티 아시죠? 요거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급등했고, 서클 인터넷, 스테이블 코인, 제가 강연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제 관련돼서 왜 카카오페이랑 막 이런 게 더존 비존 막 이런 게 오르는지 설명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발행사가 뭐 누구나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부가 규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지금 법안에 의하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원하면 비은행 이제 같은 경우 은행이 아닌 그런 기업들은 금융위원회에 일단 신청만 하면 된대요. 신청해서 금융위원회 물론 승인해 줘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카카오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막 주가들이 막 급등하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서클 인터넷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 세계 2위니까 주가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 좀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내일 할 거고 오늘 하기엔 좀 시간이 없고. 자,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약물이 체중 감량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이중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 말고 새로운 거예요. 아마이크레틴인가 아무튼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 최고 용량 투여했을 때 24.3%나 체중 감량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 일라이릴리에 비해서 노보노디스크가 밀렸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중작용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에서.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나왔고, 그래서 주가도 반토막 났고, 이게 노보노디스크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 결과 좀 잘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이크레틴이라는 새로운 체중 감량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기서 세마글루타이드와 포만감을 촉진해.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먹게 되는 아말린, 이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작용 치료제입니다. 효능이 더 좋겠죠. 그런 좀 이슈가 있었고, 자, 데이터 센터 소프트뱅크가 1조 달러,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뉴스가 떴어요. 애리조나의 TSMC랑 함께 1조 달러, 야, 우리 AI 하자, 이렇게. 애리조나에는 또 TSMC 공장도 있어요. 지금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다. 우리나라 울산의 데이터 센터, 이거 엄청 큰 이슈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이슈고,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을 공부를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와 물가는 그 연동돼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 물가 상승률 보이세요? 에너지 가격, 검은색이 에너지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에너지 물가가 이 수입 물가 있죠? 파란색이 밑에 녹색 보이세요? 녹색 소비자 물가에 선행해요. 3개월 정도.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오르고 그럼 소비자 물가 따라갑니다. 비슷한 방향이죠. 이게 녹색이 좀 뒤따라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국제유가가 오르면요, 그 후에 소비자 물가가 뒤따라 올라요. 그래서 지금 이란 이라크 사태가 지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결코 좋다고 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사태가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원달러 환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환율은 올라도요, 소비자 물가는 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예전보다 좀 약해졌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는 유가가 더 중요해요. 유가가 오르면요, 물가가 올라버려요. 그럼 통화정책 펼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은 설마 그렇게 될까, 이렇게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좀 강한 것 같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유텔세 원앱이죠. 프랑스 회사랑 합병이 있거든요. 여기가 저궤도 위성하기 위해서 증자한답니다. 프랑스 정부도 지원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 하자, 이런 좀 분위기예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이 손잡고 좀 하겠다는 것 같고, 그래서 유텔세 주가가 하루에 30% 올라버렸어요. 여기에 저궤도 위성 공급하는 회사가 누구죠? 인텔리안테크. 예.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확정 기로의 미국, 이란, 그럼에도 최악은 배제하자. 그러니까 극단적 시나리오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강화 또는 영내 미군 시아파 민병대 간의 충돌이 그냥 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확전될 걸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를 할 수는 있대요. 근데 그래도 장기간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레즘 이제 정권 교체예요. 근데 정권 교체를 미국이 한다면 후세인 그거 없어졌다고 중동이 평화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도 쉽지 않고, 예. 그러니까 섣불리 예단은 좀 어려운데 유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전고점 돌파 시도하겠지만 결국엔 다시 75달러 아래로 복귀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또 내려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의 디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윤재성 연구원님의 보고서는 이 정유주한테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전쟁이 유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정제 마진이 올라가겠죠. SOL 같은 데 좋다는 얘기죠. SK 이노베이션한테도 좋겠죠. GS한테도. 그리고 비료값 오르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란도 비료가 있고, 이스라엘도, 예, 뭐죠? 그 칼륨. 예, 염화칼륨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걸 만드니까 유니드한테 좋은 거죠. 이거는 딱 보시면. 타국으로 치닫는 이란 사태, 원유, 육감이 정제마진. 똑같은 얘기죠. SOL, HD 현대. 예, 이런 좀 내용이 있고, 천연가스.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 인도가 원유 공급이 안 돼서 이 휘발유 같은 거 많이 못 만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주니까 마진이 오르겠죠. 천연가스는 LNG가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SK가스한테 좋아요. SK가스 지금 급등하고 있죠. 네, 최근에. SK가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 GPS는 LPG, LNG 가격 변동에 따라 연료를 선택적으로 투입하는 이 선택지. 요건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SK가스 설명해드렸죠. 공시로. 그런 구조인데, 이번 이슈로 LNG, 그러니까 울산 SK가스 LNG 발전소는 평소에 LNG를 태워서 전력을 만들다가 LNG 값이 오르면 이걸 안 쓰고 LPG를 투입해요. 그래서 LNG 가격 비싸면 LNG를 팔아서 수익 내고, LPG는 싸니까 이걸로 돌리고. 되게 매력적인 사업 구조죠. 근데 이번 전쟁으로 LNG 가격이 오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 메탄올을 만드나 봐요. 근데 메탄올 생산이 중단되면 중국의 MTO 시설 가동이 차질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에도 좋대요. 예. 중국 에틸렌 이 공급이 준대요. 자동으로. 그래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도 좋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화학 쪽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는 일단 정유주하고 유니드 있잖아요. 이쪽이 좀 가장 큰 수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돼서 이제 얘기는 일본의 조선업 재건 목표와 HD 현대의 미국 상선 시장 진출.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고, 일본 정부도 이제 국립 조선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LNG 운반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주를 좀 따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한편 이제 국내 본행제 업체로의 발주 시 국내로만 막혀있던 물량 성장이 이제 열리면서, 그러니까 LNG 운반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만들려면 우리나라 또 본행제 업체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한국가본과 동성화인텍한테 좋은 이슈가 될 것 같다. 예. 근데 조선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건 대비는 하시고요. 또 조정 나오면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항만 크레인 분야도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대요. HD 현대가 미국 조선사. 근데 항만 크레인 대부분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뉴스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규제할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레인 만드는 회사가, 크레인 들어간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그 서우전기고, 항만 크레인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현대임스. 현대 이쪽 계열사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협력을 좀 확대할 예정이라, 예, 한번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함정시장 진출이어서 공동공조 협력 형태로 미국 시장까지 아마 진출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이제 에르슨코 저희 이제 오리나 연구원님이 중국 소매 판매액 증가하고 있고, 요새 아모레퍼시픽 좋잖아요. 근데 중국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건 맞아요. 맞고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도 증가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댓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얘기인지를 좀 띄워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자꾸 이게 내려가니까 이걸 일일이 이렇게 띄워드릴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봐주시고, 제가 그리고 그렇다고 글씨를 너무 작게 하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옆에 이게 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막 띄워드리면 좋은데, 저도 막 정신 없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게 정리는 다 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저도 막 저 나름대로 너무 바쁘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예. 조금 불편해도 아 이건 뭐 하는 거지 뭐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앞에 설명 나오니까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얘기입니다. 화장품.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지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 살아난다. 자, 그리고 메리츠의 박종대 연구원은 화장품 투자 전략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운용사 본부장이 APR 이거 40배, PER 40배 가는 거 아니냐 적용해도. 왜냐면 아모레가 45배 받은 적도 있대요. 근데 맞긴 맞아요. 45배. 옛날에 2017년. 근데 실적이 망가져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PER이 올라간 거지. 실제 한참 돈 잘 벌 때 30배 받았어요. 그러니까 45배는 너무 과한 거고. 그리고 아모레는 브랜드가 다양한데 APR은 단일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연간 30% 성장을 단일 브랜드로 지속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APR은 지금처럼 좋을 때 M&A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러니까 더 성장하려면 브랜드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비싸냐 이게 아니에요. 현재 실적 추정치가 신뢰가 떨어집니다. 너무 성장을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실적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APR을. 근데 지금 사는 건 부담은 되죠. 코스맥스 여전히 성장,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성장하고 있고 27년 4배 이상 생산 능력 증설. 자외선 차단제로 국내 사업 실적도 레벨업. 한국 컬머는 미국 사업 턴어라운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K뷰티.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에 의존했던 한국 화장품의 핵심 뭐냐면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유럽, 인도네시아, 막 중동 다 퍼져요. 확장성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수혜가 ODM이 받는 거죠. 한국 콜마 코스맥스. 태평양 건너고 수에즈호나 진화도 한국에서 만든 게 제일 빠르고 품질 좋고 가격 싸니까 야 한국 거 사. 이걸 또 잘해주는 회사가 실리콘2가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SMCG 기억나시죠? 유리용기 회사 SMCG도 우리 좀 최근에 공부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급등한 이유가 VIP 자산운용이 괜히 산 게 아니죠. 그래서 APR 또 달바글로벌 성장, 인디 브랜드, 수급도 좋고 그 투자 전략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중에 하나는 사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유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실리콘2. 네. 저는 지금 사는 건 너무 오른 거는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너무 올랐으니까. 그리고 유럽 비중 높은 게 APR, 실리콘도 달바글로벌. 여기는 함부로 팔지 말래요. 혹시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좀 모더한 거 중에선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잉그루드 랩도 같이 있겠죠. 그런 전략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요즘에 보고서 읽고 화장품에 제일 눈에 들어온 거 SMCG, 유리용기. 그거에 한번 공부해 보니까 재밌다. 근데 실제로 제가 강연회 때도 물어봤거든요. 아, 유리용기 실제들 많이 쓰시냐고. 근데 실제 그 여성분들이 플라스틱보다 유리용기 선호한대요. 그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유리용기가 진짜 괜찮긴 하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자,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TSMC도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허가 없이 그냥 와요. 이제 이거를 제도를 폐지하겠다. 허가 받으란 얘기죠. 그럼 3에서 9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 낸드에 36, 하이닉스는 D램에 37, 낸드에 37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다행히 최신 공정은 한국에서 해요. 저건 좀 레거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큰 타격은 없겠지만 중국의 힘을 계속 빼야 되는 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아까 이렇게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지만 둘이 치열한 경쟁입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비만.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비만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혈관 질환, 여기 뇌 질환, 그냥 몸에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알약 먹고 알약 하나, 비만 치료제 알약 딱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지금 임상 중이니까 그런 시절도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선점한 게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두 개고 이걸 깨긴 쉽지 않아요. 이들은 또 앞서가죠 지금.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4분기에 경구용 이렇게 알약 형태 이거 상업화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결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도 아까 아미크레틴이래요 이름이. 아미크레틴 주 1회 주사제는 36주 기준 24점 아까 설명드렸죠. 그게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고 물론 상용화까지 좀 시간 걸리지만 경구용도 있어요 이렇게. 노보노디스크는 2024년 12월 발표한 카그리세마 3상 결과에서도 체중 감소율이 좋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죠. 기존에 나온 위고비나 젯바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양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여기다가 뭐 더 기능 넣고 효능 넣고 이제 먹는 알약까지 임상해서 시장 아예 먹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 지방간염. 내가 알코올이 아닌데도 지방의 간염, 여기 지방이 축적돼서 염증 생기는 거죠. 그거 치료하는 치료 영역까지 이게 다 연결됩니다. 여기서 또 확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진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좀 괜찮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만 저희는 이제 한미약품은 좀 기대해 봅니다. 한미약품이 임상 이번에 잘 결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올해 말인가요? 내년에 국내 지금 임상 3상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비만 치료제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이슈가 있고 자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COE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터를 컬러 필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거를 기존에 옛날에 이제 폴더블 폰 같은 데 많이 넣는데 이제 일반 스마트폰에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채택하고 삼성은 이미 채택을 했어요. 그런 이제 방식이고 편광 필름을 없애고 컬러 필터를 입혀서 두께도 줄이고 훨씬 선명하고요. 근데 거기에 블랙 PD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은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라이브 할 때 블랙 PDL 중국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보다는 일본이 경쟁이에요. 근데 삼성은 덕산네오로스코 써요. 그래서 덕산네오로스코가 검증된 회사니까 블랙 PDL. 그러니까 이 COE에는 블랙 PD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여기에 블랙 PDL을 넣어서 더 그 성능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폴더블 폰에 지금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를 애플 폴더블에 넣고 일반 스마트폰까지 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제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산 능력을 월 이 만장에서 그 다음에 아이폰이 내년에 나오죠. 폴더블이 내년에 4만 장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 COE 관련된 기업들은 좋겠죠. LG도 여기 이번에 투자하잖아요. 얼마 전에 시설 투자 공시했잖아요. 그게 이거 기술 도입이래요. COE. 네, 아마 LG는 그 일본 거 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덕산은 삼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 커지면 뭐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블랙 PDR 시장 커지고 애플 가세하고 LG도 이제 이거 아마 애플의 요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설 투자를 이 COE 이쪽 투자를 좀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덕산네오로스는 현대중공업 터보기에 이거 상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뭐라고 했는데 현대중공업 터보기에 상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 흔들렸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 무슨 상장이에요. 지금 상법 개정하고 있는데 중복 상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덕산네오로스는 그것만 아니면 지금 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COE.
그래서 기존에 여기다 평광필름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지금 COE는 뭐냐면 여기 빨간색, 녹색, 파란색 있죠. 이게 컬러 필터를 여기다 입혀요.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하겠죠. 그리고 블랙 PD 검은색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빛을 더 잘 흡수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 주문형 반도체 시장 커진다. 요 내용이고, 마벨, 투자자 대의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이 초고성능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벨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IP 같은 거 있죠. 설계. 이런 걸 좀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 마벨이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엄청 커질 것 같다, 시장이. 기존 올해 4월에 발표한 것보다 29.2%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XPU라는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뭐 인터커넥터, 메모리, 다양한 부속품 이거 합쳐서 둘 다 고성장할 것 같고 특히 XPU 어태치 같은 경우 90% 성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폭발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동안 성장한 것만큼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도 하나의 큰 섹터로 성장하지 않겠다. 엔비디아는 이제 범용 제품이고 그 다음에 ASIC는요 이제 고객이 원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주문형 AI 반도체예요. 엔비디아는 미리 만들죠. 그래서 쓸 사람 쓰고 범용. 그 다음에 ASIC는 구글에 맞게, 아마존에 맞게, 네이버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사도 늘고 있고 추론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여기 시장이 커지면서 브로드컴 뭐 이런 마벨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이쪽에도 HBM이 들어가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한테 다 좋은 뉴스 아닌가 싶고 특히 여기는 이수페탈시스한테 좋대요. 이수페탈시스가 구글, 메타 여기에 참여 중인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대요. 이 주문형 반도체 밑에 그 가속기에 MLB 있죠. 근데 이런데 또 대덕전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대덕전자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나 대덕한테 좀 좋은 뉴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종 삼성 E&A가 포럼이 있었대요. 핵심은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사실 안 좋아요. 전쟁 나면 중동 비중 높은 삼성 E&A가 좋겠습니까? 근데도 그거랑 별개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프로젝트들 많잖아요. 기존의 이제 석유화학 공장 중심에서 청정 에너지, 탄소 중립, 뭐 수소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하는 기업들 파트너 맺고 싶은 거죠. 왜 원전주가 날아가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가죠? 하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잘 만들잖아요. 파트너. 야, 우리 파트너 하자. 조선, 방산. 근데 아직 지금 미국은 신재생을 싫어하지만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뭐 미국만 있습니까?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 가는 건 맞잖아요. 순환 경제. 여기에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 E&A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SK 이터닉스가 날라갔죠. 이터닉스가 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메리츠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 나와서 저도 빠르게 공부해가지고 설명 좀 해드렸는데 SK 이터닉스가 하는 게 해상풍력이죠. 풍력, 그 다음에 ESS, 연료전지 이런 거 설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단지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EPC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EPC 대표 주자가 삼성 E&A죠. 근데 파트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하고 싶은 사람, 기업들은 삼성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검증된 삼성 E&A에 맡기자. 이런 트렌드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번 테크 포럼에서. 근데 이게 되면 그 파트너가 진짜 중요한데, 파트너가 삼성 E&A가 된다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보고서는 그게 핵심이다. 삼성 E&A가 그게 이제 발현이 어느 순간 되면 주가 또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그 포인트를 보시면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분기 한국법인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역성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잉글루드랩 있죠, 자회사. 미국도 이제 좀 개선되고 핵심은 잉글루드랩 코리아죠. 인천 공장인데 여기가 매출 23%, 영업이익이 36% 급증할 것 같아요. 일회성 인건비 5억 빼면 이익률이 27%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참 안 좋았잖아요, 잉그루드랩이. 근데 이제 회복될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코스메카 코리아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달라고 그러셔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감소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질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지금 시총이 좀 낮은 편이니까 예, 좀 반격을 한번 기대해 보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SOS랩은 아시죠? 라이다 예, 센서죠. 요거 만드는 기업이고 이거 한투에서 적어주셨고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라이다 로봇에도 들어가요.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근데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쓰지만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많은 기업들이 라이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거 확장성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SOS랩의 숫자를 보여줘야죠.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이런 게 이제 탑재가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웨이모랑 테슬라가 서로 경쟁할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는 라이다,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로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둘 다 성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같이 좀 가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에다 로봇까지 이제 간다. 로봇에 라이다가 필요하다. 휴머노이드 로봇. SL과 이제 라이다 그 앞에 헤드램프에 라이다를 넣어버려요. 원래 라이다는 저 위에 있거든요. 차 맨 이 지붕에 그거를요 앞에 헤드램프에다 끼워 넣어버려요. 되게 작게. 앞으로 그렇게 가겠죠. 그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서. 또 로봇향으로도 지금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한다. 그래서 SOS에 오늘 뭐 주가는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자 금요일날 LS 마린 솔루션이 해저 광통신 케이블 LS 전선 여기 해상풍력이겠죠. 에너지 고속도로랑 연결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포설해주는 깔아주는 그런 사업이고 에너지 고속도로 계속 저희 투원투게너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콘텐츠 올려드렸죠. 그래서 계속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만든대요. 이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저는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게 뭐 회사가 정말 잘하는 것도 있는데 주주원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박수 쳐줘야죠. 주주원은 정말 진짜 잘하죠. 옛날부터 원래 잘했어요. 매년 자사주 소각하고. 예.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에요. 옛날에 막 8,000원, 만원 할 때도 주가가. 아무튼 이번에 하이브리드 본딩도 이제 투자 들어갑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 투자 들어갔다. 그래서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겠고 오리온이 예전에 4월에 공시했던 내용인데 이거 확정했습니다. 진천 공장 건립한대요. 실죠? 그래서 이번 공시는 이제 진천 여기 물류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280억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 좀 주가 부진하지만 오리온도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고 중국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도 출혈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하반기 좀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온도 때가 되면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다만 중국 경쟁사가 명절 재고 처리하느라고 막 할인 때려버려가지고 힘들었어요. 이게 끝나간다고 합니다. T3 아시죠? 이제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홍민균 대표 또 샀어요. 여기가 이제 게임사죠. 게임과 드론. 삼성 E&A는 여기 인베스코 에셋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또 늘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분 안에 제가 끝내야 돼가지고, 자, 오늘 이제 시장 어떻게 됐나요? 진짜 시장 셉니다. 예, 코스닥도 다 회복됐고, 뭐 그냥 전쟁이 나건 아니건 그냥 너무 셉니다. 예, 전형적인 강세장이고,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드디어 사셨어요. 이제 내려오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돈이 많아요. 지금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사실 것 같고, 빠지면 사겠죠. 오늘은 이제 LPG, 뭐, 여기 다 급등했고, 해운주, 원전주 오늘도 올랐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인터넷, 오늘 그 네이버가 카카오 전 대표죠. 한성숙 대표인가요?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또 정부 이번에 또 인사로 발탁이 됐대요. 그래서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흥구석유, 한국셀석유도 혹시 아세요? 이 회사가 그 분기보고서 보시잖아요. 뭐가 하냐면 액침냉각제 있죠. 그 냉각 오일, 그걸 하더라고요. 그 사업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도 액침냉각, 데이터센터 관련주죠. 그 다음에 게임주, 클라우드 컴퓨팅, 오늘 삼성 SDS, 뭐, 데이터센터, 뭐, 미래에셋. 네,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주은행도 마찬가지고, 네. 마이데이터, 뭐, 정말 다 뜨겁습니다. AI 관련주, 가상화폐, LNG, 예, SK가스,
정유주, SOL은 생각보다 꽤 강하지는 않았네요. 그다음 오늘 뭐 ESS 쪽도 SK 이터닉스가 거의 아까 상한가 가더라고요. 오늘 완전히 불을 뿜어버렸고, 다만 이제 오늘은 좀 2차전지도 좀 안 좋았고, 유리기판, 비만 치료제 일부 기업들 좀 빠졌고, 바이오는 좀 약했고, 뭐 PCB, 그러니까 IT, 항공, 네, 아무래도 유가 오르다 보니까 리비안 전기차 관련주, 그래서 오늘 사실 빠진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투싼 에너빌리티, 네이버,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고, 삼성은 좀 언제 갈까요 진짜. 삼성, SDS, 미래에셋증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일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 뭐 AI 관련주, 상법 개정 이슈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급등했고요. 루닛, 코나이, 파마리서치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죠, 파마리서치. 근데 주가는 어쨌든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견조하고, 다만 오늘 반도체는 안 좋았어요. 그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는 좀 일부 맞았다. 그리고 여기 AI 관련주, 풍산, 뭐 전쟁 이슈,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바로 KBS 좀 가봐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 너무 뜨겁지만 잘못하면 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쨌든 조정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고, 다만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재평가 받으니까 잘 보유해서 끌고 가시면 좋겠고, 안 가는 기업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회는 옵니다. 이번에 네이버 광고 보세요. 뭔가 계기만 생기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